이정민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44세 나이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그녀는 동네에서 노처녀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학원에서도 사는 동네에서도 늘 검정 바지에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 뒤로 묶은 머리, 그리고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정민아, 내일 등산 간다며? 뭐 필요한 거 없어? 언니 정아가 거실에서 소리쳤죠. 정민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았어요. 괜찮아, 언니. 다 챙겼어. 50을 바라보는 언니 정아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언니는 정민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죠. 하지만 요즘 언니는 점점 멀어지는 동생이 못마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산악회에 간다며 새벽부터 나가는 정민, 그런데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정민이가 갑자기 등산을 좋아하네. 정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딸 다희에게 말했습니다. 다희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이모요? 제 친구들이 그래요. 요즘 중년 산악회가 소개팅 장소래요. 모임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간 사람들도 많대요. 정아는 휴대폰을 내려놓는 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정민이가 소개팅을? 다음 날 아침 정아는 일찍 일어나 동생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정민은 이미 나간 뒤였죠. 정아는 동생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원 교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장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 정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옷장 한쪽 구석에 숨겨둔 듯한 쇼핑백이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망설이다 쇼핑백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등산용 반치마, 그것도 화사한 연분홍색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핑크색 립스틱과 작은 화장품 파우치도 있었죠. 이게 뭐야? 정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이 돌아왔을 때 정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등산 어땠어? 정민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응, 좋았어. 좀 힘들었지만. 근데 요즘 산악회에 자주 가네. 재밌어? 정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사람들? 정아가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정민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황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학원 일찍 가야 해서 먼저 자볼게. 그 순간 정아는 확신했습니다. 동생에게 뭔가 있다고. 평생 남자 한 명 만나본 적 없던 동생이 드디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조카 다희가 방에서 나와 이모를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이모, 요즘 이상해요. 지난주엔 손톱에 투명 매니큐어도 발랐더라고요. 우리 이모가 화장을? 정아는 다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눈치챘던 거죠. 동생의 작은 변화들을.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아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다음 주 토요일 정아가 동생의 뒤를 밟아보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아는 눈을 떴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동생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발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가서 귀를 대었습니다. 서랍장 여는 소리, 가방 지퍼 여닫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 정아는 동생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잠든 척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정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정민이 등산복 차림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정아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차 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엄마? 아침 일찍 일어난 다희가 물었다. 잠깐 미용실 물건 좀 가져올게. 너는 더 자. 정아는 차를 멀리 세우고 동생을 따라갔습니다. 정민은 동네 공원에 모여있는 사람들 무리로 향했죠. 그곳에는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과 작은 버스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정아는 차 안에서 쌍안경을 꺼내 지켜봤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인가 보네. 그중 한 남자가 정민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정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남자가 정민의 어깨를 툭 치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민도 어색하게 웃었죠. 저 남자가 뭐지? 버스가 출발하자 정아도 차를 몰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죠. 30분쯤 달렸을까 버스는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정아는 멀찌감치 차를 세우고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한 채 뒤를 밟았습니다. 등산객들은 준비 운동을 하고 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는 숨어서 지켜보았죠. 정민은 무리 중간쯤에서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남자는 앞에서 리드하며 가끔 뒤돌아 정민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무리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아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정민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아는 조심스레 따라갔습니다. 정민은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덤불 뒤로 가서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침에 본 그 분홍색 반치마였습니다. 정민은 등산복 바지 위에 반치마를 입고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립스틱을 꺼내 조심스레 발랐죠. 정아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민은 배낭에서 빨간 손수건을 꺼내 가방 옆에 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무슨 신호인 걸까요? 정민은 다시 무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아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고 정아도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1시간쯤 더 올라갔을까 정아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민을 포함한 몇몇 회원들이 본 대열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본 남자도 있었죠. 정아는 숨을 죽이며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길이 험해지자 더 이상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정아는 멀리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온종일 불안했습니다. 동생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누구와 만나고 있는 건지. 그날 밤 정민이 돌아왔을 때 정아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정민아, 요즘 산악회에서 특별한 일 있어? 정민은 잠시 굳었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바람 쐬고 오는 거야. 그래? 근데 왜 하필 산이야? 너 원래 등산도 안 좋아했잖아. 정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 거지. 언니도 젊을 때 화장 안 했다가 이제 매일 하잖아. 정아는 더 캐물으려다 참았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 의심만 하는 건 동생을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월요일 아침 정아는 미용실을 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생의 행동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그녀는 인터넷으로 산악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사진들은 대부분 건전해 보였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정상에서 찍은 사진, 단체 식사하는 모습 등이었죠. 하지만 정아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파마하러 왔어요. 정아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감기며 그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혹시 산악회 다니세요? 손님이 웃으며 대답했죠. 네, 가끔 가요. 왜요? 정아는 기회라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 동생이 최근에 산악회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이라 걱정돼서요. 어떤 산악회인데요? 손님이 물었다. 정아는 동생이 다니는 산악회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아, 그 모임. 정아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왜요? 뭐 문제라도 있나요? 손님은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모임 회장님, 최종배라는 분 아세요?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남자가 회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겉으로 보기엔 점잖고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여성 회원들에게 좀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속삭였다. 정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관심이요? 모임 후에 따로 만나자고 한다든지. 손님이 눈을 흘겼습니다. 정아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녀가 본 광경이 떠올랐죠. 정민을 포함한 몇몇 회원들이 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 혹시 그게? 손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정민 씨라고 있는데 자주 사라진다더라고요. 지난번엔 총무랑 같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정아는 놀라서 샴푸 거품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저희 동생 아세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아, 정민 씨가 동생분이셨군요. 네, 몇 번 봤어요. 조용하고 착한 분 같더라고요. 정아는 안도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동생이 산악회에서 좋은 평판을 갖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었지만 사라진다는 말이 걸렸죠. 그런데 손님이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정민 씨 가방에 빨간 손수건 달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정아는 긴장했습니다. 네, 본 것 같은데요. 왜요? 손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신호래요. 오늘 응할 수 있다는. 뭐라고요? 정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임 안 가요. 너무 그렇잖아요. 정아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녀가 본 빨간 손수건, 그리고 산 중턱에서 치마로 갈아입던 정민.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손님의 머리 손질을 마치고 나서 정아는 곧장 다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다희야, 너 산악회에서 빨간 손수건이 뭔지 아니? 다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그러는데 그게 일종의 암호 같은 거래요. 미팅할 준비가 됐다는. 정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동생이 그런 식으로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 평생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정민이 어떻게 이런 일에 휘말릴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정민이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정아는 자신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그녀는 눈치를 살폈죠. 정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눈에는 동생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산악회가? 정아가 물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좀 멀리 간대. 누구랑 가는데? 정민이 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다 같이. 회원들이랑. 정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캐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 동생의 행적을 쫓아봐야겠다고. 토요일이 다가오자 정아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뒤를 밟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죠. 정아의 미용실 단골 중 한 명이 취미로 드론을 날린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그에게 드론을 빌렸죠. 언니, 이게 뭐야? 다희가 거실에 놓인 드론 케이스를 보고 물었습니다. 정아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 미용실 홍보 영상 찍으려고. 요즘은 이런 것도 해야 장사가 된대. 토요일 새벽 정아는 다시 한번 동생의 뒤를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드론까지 챙겨서요. 지난번과 같은 장소에서 산악회 회원들이 모였고 정민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정아는 멀리서 쌍안경으로 지켜봤죠. 아까 본 그 남자 아마도 최종배 회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회원들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지난번과 다른 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아는 차를 몰고 뒤를 따랐죠.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좀 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정아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등산객들이 산 오르기를 시작하자 정아도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물로 작은 망원경과 드론을 챙겼죠. 산 중턱에 이르자 지난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정민은 다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아는 재빨리 드론을 꺼냈습니다. 며칠간 연습한 솜씨로 드론을 조작해 하늘로 띄웠죠. 드론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정민을 쫓았습니다. 정민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반치마를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 손수건을 배낭에 매달았죠. 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아,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드론 화면으로 보니 정민은 다시 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민을 포함한 5명 정도가 본 대열에서 떨어져 다른 길로 향했죠. 그 중에는 최종배 회장으로 보이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정아는 드론을 조종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등산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죠. 숲길을 10분 정도 따라가자 드론 화면에 작은 개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울 건너편에는 작은 건물 하나가 있었죠. 학교처럼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정아는 의아했습니다. 이런 산속에 웬 학교? 드론을 좀 더 가까이 날려 살펴보니 그것은 정말 학교였습니다. 작은 분교로 보였죠.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죠. 드론 화면에 정민과 일행이 학교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달려나와 그들을 반겼습니다. 특히 정민에게 달려가는 아이들이 많았죠. 정민은 환하게 정아가 본 적 없는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정아는 화면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정민과 산악회 회원들은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책, 색연필, 그리고 도시락 통이었습니다. 정아는 드론을 좀 더 가까이 날려 자세히 보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드론이 흔들렸습니다. 정아가 당황해 조작을 실수하는 바람에 드론은 급격히 고도를 낮췄고 거의 정민 머리 위로 내려갔죠. 정민이 놀라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드론을 발견한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아는 황급히 드론을 높이 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민은 드론을 본 것 같았죠. 정아는 서둘러 드론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본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동생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이 돌아왔을 때 정아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정민아. 정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오늘 드론 본 것 같은데. 정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정민이 물었습니다. 언니가 날렸어?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걱정돼서. 정민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다 이유가 있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자매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정민은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정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동생의 이야기를 기다렸죠. 사실 나 봉사활동 하고 있어.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사활동? 그런 거면 왜 숨겼어? 정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학교. 청각장애 아이들이 다니는 분교야. 선생님이 한 분뿐이라 많이 힘드시대. 산악회에서 우연히 알게 됐어. 정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치마를 입고 왜 그 빨간 손수건을?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했어. 처음엔 그냥 책 기부하러 갔다가 아이들이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눈빛이 너무 순수하고 예뻐서. 정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죠.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수연이야. 어느 날 내게 물었어. 선생님은 왜 항상 바지만 입어요? 여자 선생님은 예쁜 치마 입어야 해요라고. 정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평생 노처녀 소리 듣고 살면서 옷차림에도 신경 안 쓰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한 것 같았어. 정아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은 계속 이야기했죠. 그래서 치마를 샀어.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 어쩌면 나를 위해서일지도 몰라. 그 아이들 앞에선 그냥 선생님이니까. 결혼 안 한 노처녀가 아니라. 정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빨간 손수건은 뭐야? 정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건 봉사자 신호야. 우리가 신청할 때 달아. 내가 오늘 간식 가져온다는 뜻이야. 정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죠.
동생을 의심하고 뒤를 밟고 미안해. 정아가 속삭였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말하지 않은 잘못이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다이가 내 등산 가방 보고 비웃는 걸 들었어. 이모는 아직도 노처녀면서 뭔 소개팅이냐고. 그때 생각했지. 뭐든 내가 하면 다들 노처녀라는 렌즈로 볼 테니까. 차라리 비밀로 하자고. 정아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정민을 결혼 못한 동생으로만 봤던 것 같았죠. 정민은 휴대폰에서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는 모습, 수아로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치마를 입고 예쁘게 웃는 정민의 모습이었죠. 봐. 이 아이들은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몇 살인지 신경 안 써. 그냥 나는 선생님이야. 내가 가르치는 수아를 따라하고, 내가 읽어주는 책에 웃고, 내가 싸운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 그런 존재지. 정아는 드론으로 본 장면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사람들이 배낭에서 꺼내던 것들이 책과 도시락이었죠. 함께 갔던 산악회 회원들도 모두 봉사자였던 겁니다. 그럼 최종배 회장은? 아, 그분? 처음에 제안하신 분이야. 원래 그분교 졸업생이래. 자기처럼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정아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움도 밀려왔죠. 그녀는 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민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오해했어.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언니. 사실 기쁘기도 해. 언니가 이렇게 걱정해줘서. 두 자매는 오랜만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정아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너 어떻게 수아를 알아? 정민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대학 시절부터 배웠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특수교육 쪽으로 공부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엄마 병간호하고 생활비 벌려고 그냥 취직했지. 정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꿈을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죠. 정민아, 내가 자랑스러워. 정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육장 폭발 가족 앞 진실이 드러나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이 학원에 간 후 정아는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다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죠. 다희야, 이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모요? 왜요? 어제 이모가 산악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됐어. 정아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산에서의 봉사활동, 청각장애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으로 불리는 정민의 모습까지. 다희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모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희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해한 거야. 특히 너. 이모를 많이 놀렸지? 노처녀라고. 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 이모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이모가 치마 입고 등산 간다고. 사진도 몇 장 찍어서. 정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 다희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모가 치마 입고 가는 걸 몰래 찍어서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 올렸어요. 정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다희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희가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다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민이 치마를 입고 산을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민이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는 모습, 수아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죠. 채팅방의 메시지들도 변해 있었습니다. 우와, 너네 이모 대단하다. 청각장애 아이들 가르친대? 봉사활동이었어. 나도 저런 봉사해보고 싶다. 다희의 친구 중 한 명이 그 사진을 보고 진실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정민의 진짜 활동을 설명한 것이었죠. 정아와 다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다이의 얼굴에 가득했죠. 엄마 어떡해요? 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모한테 모든 걸 고백하고 사과해야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다이는 울먹이며 이모에게 사과했고 정민은 조카의 손을 잡아주었죠. 괜찮아, 다이야. 나도 내 나이 때는 이해 못했을 거야. 다이는 고개를 들고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모,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일 하고 있으면서. 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나 결혼 못한 거 맞아. 근데 그게 부끄러워서 숨긴 게 아니야. 이 아이들한텐 내가 유일한 선생님이야. 그런데 이걸 자랑하면 뭔가 순수함이 깨질 것 같았어. 정아는 동생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민은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던 거였죠.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지 않고 내일부터 나도 같이 갈게. 정아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민은 놀란 눈으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봉사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잖아. 미용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다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같이 갈래요. 대학 휴학했으니까 시간 많아요.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함께하겠다고 나서고 있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민이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다이는 이모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모,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민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은. 글쎄. 아이들이 내 전부인 것 같아. 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기뻤죠. 결혼이나 연애만이 행복의 전부가 아님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정민의 집은 분주했습니다. 정아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다이는 중고책을 정리하고 있었죠. 정민은 수업 자료를 챙기며 기뻐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에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도시락 너무 많이 싸는 거 아니야? 정민이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아이들 많이 먹을 나이잖아. 다이는 자신이 모은 책들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모, 이런 책들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정민은 조카가 고른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림이 많고 글자가 큰 동화책들이었죠. 좋아할 거야. 특히 수연이가 동물 이야기를 좋아하거든. 세 사람은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이 모인 공원에 도착하자 최종배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민 씨, 오늘은 가족도 함께 오셨네요. 정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부턴 같이 하려고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정아는 회원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드론을 날렸던 그날의 일을. 하지만 정아는 당당했습니다. 이제는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산을 오르는 동안 정민은 가족에게 봉사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 성격, 좋아하는 것들까지. 정민의 눈은 이야기하는 내내 반짝였죠. 정민아,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 분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정민을 보고 기뻐하던 아이들은 그녀 뒤에 서 있는 정아와 다이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정민은 수화로 아이들에게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내 언니 그리고 이분은 조카야.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정아에게 다가와 손으로 무언가를 표현했습니다. 뭐래? 정아가 정민에게 물었다. 정민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 언니도 예쁘다고. 정아는 감동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이도 아이들 사이에 앉아 책을 펼쳐 보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아이들과 친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정민은 매끄럽게 수화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정아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이제까지 몰랐던 정민의 재능과 열정을. 다이도 옆에서 수화를 따라하며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점심시간 세 사람이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정아는 여자아이들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었고 다희는 간단한 게임을 가르쳐줬죠. 정민 씨, 최종배 회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함께 와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도 기뻐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세 사람은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다희는 새로 배운 수화 몇 가지를 연습하고 있었고 정아는 다음번엔 어떤 도시락을 준비할지 생각하고 있었죠. 정민아. 정아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런 세계를 보여줘서. 정민은 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 같이 해줘서. 집에 돌아온 후 이웃집 아주머니가 정아에게 물었습니다. 정민이 소식 들었어요. 산에서 봉사활동 한다면서요? 대단하네요. 정아는 놀랐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기뻤습니다. 이제 동생은 노처녀가 아닌 봉사자, 선생님으로 불릴 테니까요. 네, 정말 대단해요. 제 동생이라 자랑스러워요. 정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음 봉사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아는 미용 도구를 가져가 아이들 머리를 잘라주기로 했고 다희는 간단한 공예품 만들기를 가르치기로 했죠. 정민은 행복한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우리 세 사람이 함께하는 거야. 정아가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날의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산악회와 분교 아이들이 함께하는 등산 체험 날이었습니다. 다들 일어났어? 정민이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정아와 다희도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전날 밤부터 도시락과 간식을 준비했죠. 정민아, 너 오늘 치마 안 입어? 정아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웃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편한 바지가 좋을 것 같아. 세 사람은 분주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이 토요일 봉사활동은 가족의 일상이 되었죠. 미용실도 토요일은 휴업으로 정했고 다희도 대학 복학을 앞두고 마지막 봉사활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분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아이들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체험을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선생님, 오늘 진짜 정상가요? 한 아이가 수화로 물었습니다. 정민도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모두 함께 정상에 올라갈 거야. 아이들은 기뻐하며 준비된 배낭을 메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최종배 회장이 앞장서고 정민과 다른 봉사자들이 아이들 사이사이에 섰죠. 정아는 뒤에서 천천히 걷는 아이들을 도왔고 다희는 중간중간 사진을 찍었습니다. 등산로를 오르는 동안 정민은 아이들에게 나무와 꽃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으로 설명하고 때로는 몸짓으로 표현하며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연을 관찰했죠. 중간 휴식 시간 정민은 잠시 혼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죠.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줄은. 행복해 보여. 정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근데 물어볼 게 있어. 정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너,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야? 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응, 사실. 고민하고 있어. 특수교육 자격증을 따서 정식 교사가 될까 해서.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늦은 나이지만 내 꿈을 찾은 것 같아. 정아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44세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꾸는 동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산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기색이었죠. 아이들은 불안한 듯 했지만 정민이 수화로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니까.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야.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봉사자들도 기쁨을 나눴죠.
정민은 가방에서 작은 현수막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상에 섰습니다. 아이들과 봉사자들이 현수막 앞에 모였습니다. 다이가 삼각대를 설치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죠. 정민은 가운데 서서 아이들을 양팔로 안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이가 외쳤고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정민은 조용히 산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게 내가 누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야. 정아와 다이는 정민의 양옆에 섰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출을 바라봤죠. 나는 아직도 혼자지만 내 삶은 함께입니다. 정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아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흥얼거렸고 다이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정민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민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분교 교장 선생님이었죠. 정민 선생님, 오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모두 집에 돌아가서도 산 정상에서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수교육 보조교사 자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민은 메시지를 읽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꿈만 같은 제안이었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원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로 가는 것 두렵기도 했지만 설렜습니다. 뭐 좋은 일 있어? 정아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아는 메시지를 읽고 기쁨의 비명을 질렀죠. 정민아, 이거 정말 좋은 기회잖아. 다이도 달려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모, 꼭 해야 해요. 이모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 봤어요. 정민은 가족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한번 지원해 볼게. 그날 밤 정민은 이력서를 준비했습니다. 44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아이들의 웃음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노처녀 선생님이라 불리던 사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을 숨기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정민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여자아이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아직도 자신을 가두고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